이번 시간에는 우리 제1작업 두 번째 이제 계산 작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동그라미 3, 4번, 그리고 5, 6번에서 이 6개는 이제 반드시 계산식을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부 다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한번 보자고요. 자,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는 반드시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해라.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래요. 만약에 그거를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결과값을 만약에 직접 입력했을 때 그때 해당 셀은 0점 처리가 된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함수, 주어진 계산식을 이용해서 값을 계산해야 돼요. 자, 가로 1번은 계약 만료일을 계산하는데 계약 만료일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하래요. 지금 여기서 계약일 더하기 관리 번호의 맨 뒤에 있는 숫자 그거 곱하기 30 곱하기 12 요걸로 이제 계산하라고 나왔는데 계약일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30 곱하기 12는 그냥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요. 관리 번호에서 이제 맨 뒤에 있는 숫자 그거를 이제 더하라 그랬는데 관리 번호를 보니까 T01-2, C01-3, C02-2 하고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이 관리 번호에서 맨 뒤에 있는 숫자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관리 번호에서 이 맨 뒤에 있는 이 숫자들을 가지고 올 때 무슨 함수를 사용해라? writ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라.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식 먼저 한번 써보자고요. 식을 쓸 때는 지금 이 모든 칸에 전부 다 이제 식을 다 써주면 되겠죠. 어차피 동일한 식이, 동일한 형태의 식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 범위를 전부 다 이렇게 범위 잡아놓고 는이라고 쓰고 그리고 이제 식을 쓰기 시작하면 됩니다. 해서 그때 계약일이요. 나는 이제 여기서는 첫 번째 칸 거 계산할 거니까 계약일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칸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계약일이 들어있는 그 셀의 주소가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G5번 셀 더하기 관리번호 맨 뒤 숫자를 빼오기 위해서 우리는 write라는 함수를 써야 돼요. 그때 이제 그 뒤에다가 ri까지만 이렇게 쓰게 되면 write하고 write b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write라는 함수를 문제에서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write라는 게 지금 첫 번째 거죠. 얘가 이제 파랗게 선택이 돼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가 탭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write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 위에서 이제 좀 쓸게요. 요 위에 보니까 이제 수식 입력줄 이곳에 지금 write까지 써져 있는 식이 나왔죠. 그 상태에서 요 앞에 있는 요 fx 있죠. 이렇게 눌렀더니 이제 write 함수에 대해서 이제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write라는 함수에서는 이제 두 가지 값을 입력해라.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거 입력할 거는 텍스트하고 되어 있고 두 번째 거는 이제 num, chars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텍스트라는 요 부분은 내가 클릭을 해 놓고 나서 보게 되면 텍스트라는 곳은 추출하려는 그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 문자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문자를 가지고 오긴 할 건데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그 텍스트를 이 관리 번호에서 가지고 올 거죠. 그래서 관리 번호 첫 번째 거, 요 셀을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셀에는 지금처럼 T01 짝대기 2하고 얘가 들어있다. 그렇게 이제 이곳에 써져 있는 그 텍스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요. 그 밑에 칸을 찍어서 보니까 여기는 추출할 문자 수, 문자의 개수, 문자 수를 지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생략하면 1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생략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지금 아무것도 안 썼어요. 아무것도 안 쓰니까 이제 생략한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된 거고 B5번 셀에는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고 추출할 문자 수가 한 개입니다. 그 뜻이요. 해서 지금 우리가 쓴 함수가 write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한 개 가지고 와라 그런 뜻이요. 해서 지금 이 데이터에서 오른쪽에 한 개 그러면 이제 요 2가 되겠죠. 해서 결과값은 2다 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2라고 쓰게 되면 오른쪽에서 두 개 가지고 와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 데이터는 지금 얘인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서 두 개 그러면은 하이픈부터 시작해서 2가 되겠죠. 그래서 하이픈 2하고 요게 이제 결과값으로 나온다.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3이라고 쓰게 되면 이제 이 데이터에서 오른쪽에서 3개 가지고 오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1-2하고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관리 번호에서 맨 끝에 있는 한 자리가 한 개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한 개 가지고 와라. 그렇게요. 이 write라는 함수랑 비슷한 게 lef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right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한 개 가지고 와라, 오른쪽에서 두 개 가지고 와라, 오른쪽에서 세 개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제 사용되지만
이 right라는 함수 말고 left라는 함수는 이제 왼쪽에서 한 개 가지고 와라, 왼쪽에서 두 개 가지고 와라, 왼쪽에서 세 개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관리 번호에서 제일 끝에 있는 요 2라는 숫자만 가지고 오면 되죠. 해서 지금처럼 여기다가 1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생략하면 1이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요 칸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생략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right라는 함수를 써서 이제 관리 번호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들을 전부 다 꺼내왔습니다. 꺼내왔으면 이제 곱하기 30 곱하기 12 하고 얘도 맞아 입력해 줘야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위에 이제 수식 입력줄이 있어요. 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30을 해라. 그리고 곱하기 12를 해라.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다가 쓴 요 식들 있죠. 이 식들을 지금 이 모든 셀에다가 내가 범위 잡은 곳에다가 전부 다 똑같은 형태로 이제 식을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확인을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컨트롤 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다 구해집니다. 이 컨트롤하고 확인 버튼 누른다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요만큼 범위 잡아놓고 내가 만약에 A, B, C 하고 그렇게 글씨를 썼어요. 쓰고 나서 컨트롤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내가 범위 잡은 곳에 똑같이 ABC, ABC, ABC 하고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문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숫자도 그렇게 돼요. 내가 여기다가 1, 2, 3, 4, 5 하고 이렇게 써놓고 컨트롤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 모든 셀에 전부 다 똑같이 1, 2, 3, 4, 5가 들어가요. 그것처럼 아까 내가 범위 이만큼을 잡아놓고 식을 썼죠. 식을 쓰고 나서 컨트롤하고 아까 확인 버튼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 모든 범위 잡은 곳에 똑같이 이제 그렇게 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계산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총급여 계산하래요. 총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냐? 급여, 시간당 급여 곱하기 근무일 곱하기 20 곱하기 비율로 그렇게 계산하래요. 그때 요 비율은 어떻게 계산해라? 근무지가 만약에 서울이면 그 비율을 1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비율을 1.1로 그렇게 계산해라. 그때 이제 사용할 함수는 if 함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어떻게 하나 좀 보세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총 급여를 계산하는데 급여, 시간당 급여요. 시간당 급여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여기 55,000원 하고 시간당 급여가 있죠. 그리고 근무일이요. 근무시간 1. 근무시간 1도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곱하기 20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비율을 이제 곱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비율은 어떻게 구해라? 근무지가 서울이냐 아니냐 거기 따져서 비율을 1로 하든 1.1로 하든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비율을 구할 때 서울인지 아닌지 비교할 때 이제 if 함수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식을 한번 쭉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총급여 전부 다 구할 거니까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는이라고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급여 시간당 얘 찍어주고 곱하기 그 다음에 근무 시간 1 얘 찍어주고 곱하기 그 다음에 20 곱하기 비율만 해주면 되죠. 근데 비율은 따로 계산된 게 없이 그냥 근무지가 서울인지 아닌지 그것만 이제 따져서 1을 곱하든 1.1을 곱하든 둘 중에 이제 하나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근무지가 서울이냐 물어볼 때 이제 if 함수를 써요. 해서 if하고 이렇게 쓰고 나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if다, if error다, if na다 하고 이렇게 세 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if 함수를 쓸 거니까 그냥 탭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가로가 들어갈 거고 자 수식 입력줄 이곳에서 if 맨 뒤에다가 이렇게 커서 깜빡거리게 놔두고 요 앞에 있는 fx 함수 삽입하고 얘를 선택해주면 돼요. 자, if 함수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가지 입력하래요. 첫 번째 거 보니까 로지컬 테스트하고 나왔죠. 여기가 이제 조건식 입력하는 곳이요. 조건식이요. 그리고 그 밑에 게 value for true 하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요 두 번째 칸이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어떤 값을 이제 나타내게 할 건지 그거 이제 쓰는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value for false 하고 나왔죠. 얘가 이제 거짓일 때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이제 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근무지가 서울이냐 아니냐 그거 비교하는 거죠. 해서 이 첫 번째 칸 로지컬 테스트 이 부분에다가 근무지 첫 번째 사람의 근무지 있죠. 이 근무지를 찍어주고 여기에 들어있는 게 뭐랑 똑같냐? 서울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해서 지금 이 H5번 셀에 들어있는 거는 지금 경주가 들어있죠. 그 경주가 들어있는데 서울이랑 똑같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래요? 아니다 라고 해서 false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서류랑 똑같냐라고 물어보고 서류랑 똑같으면 어떻게 해라? 비율을 1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1.1로 해라. 그거죠. 그때 지금은 서울이 아니니까 1점이라고 결과가 그렇게 나올 거다. 그렇게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조건식 적어주는 거고 참일 때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짓일 때 그거 이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랑 똑같으면 1이다. 서울이랑 똑같지 않으면 1.1이다.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 다 썼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는데 확인 버튼을 어떻게 눌러준다? 컨트롤 키 누르고 확인 누른다. 해서 컨트롤 확인이요. 이렇게 해줬더니 이제 총 급여가 전부 다 계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여행 안내, 급여, 시간당 평균이요. 조건은 이제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래요. 조건은 이제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반올림에서 100원 단위까지 그렇게 구하래요. 만약에 지금처럼 12,345.6원 하고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평균값이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온다면 소수점은 일단 당연히 없애버리는 거고요. 얘를 이제 12,354원이다 해서 그렇게 이제 1의 자리까지 다 나타내는 게 아니라 100원 단위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45원 얘는 이제 전부 다 없애버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12,300원 하고 그렇게 이제 값이 나오게 그렇게 만들래요. 그때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랑 dAverage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좀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구하라는 게 여행 안내의 급여의 평균 구해라. 그거요. 지금 여기 업무 구분에 보게 되면 여행 안내라는 게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행 안내가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안내가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행 안내가 지금 3개 있는데 이 3개에 대해서 급여의 이제 평균 구해라. 지금 여기 보니까 급여가 여행 안내가 첫 번째 게 55,000원, 두 번째 게 54,000원, 세 번째 게 55,000원이죠. 이 3개 값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가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dAverage라는 요 함수가 사용이 되는데 dAverage라는 요 함수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함수고 라운드가 이제 반올림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라운드하고 dAverage하고 이제 함수 안에다가 함수를 또 쓰는 거 함수를 이제 중복해서 쓰는 게 나왔는데 그때 이제 어떤 함수를 먼저 써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이 반올림은 뭐에 대해서 이제 반올림하는 거예요? 평균값을 구해놓고 그 평균값을 가지고 이제 반올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dAverage로 평균을 먼저 구해요. 그리고 그 평균 나온 그 값 자체를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로 반올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Average라는 그 함수로 이제 평균값을 먼저 구해주면 평균을 구해주면 그 평균 자체를 라운드라는 그 함수로 이제 묶어서 반올림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dAverage가 안에 들어가는 거고 이 라운드가 이제 바깥쪽에 있는 그 함수요. 자, 그럼 라운드 먼저 써야 되니까 라운드 먼저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라운드 하고 이렇게 쓰다 보면 라운드라는 함수가 나오고 라운드 다운이 나오고 라운드 업이 나오고 나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라운드라는 함수를 쓸 거니까 라운드 탭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식 입력줄에서 fx 얘 좀 누르자고요. 자, 얘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라운드라는 함수에는 지금처럼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간대요. 여기 첫 번째 게 보니까 이제 넘버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게 보니까 넘 디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에는 반올림 하려는 그 수를 입력해 주면 돼요. 그 숫자를 입력해 주면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칸이요. 두 번째 칸을 찍어서 보니까 넘 디지트라는 거는 소수점 아래 자릿수 몇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 할 건지 그 자릿수를 지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1, 2, 3, 4, 5.678이라는 이런 소수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숫자가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숫자 1을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처럼 1, 2, 3, 4, 5.678 하고 이렇게 있을 때 내가 1이라고 썼더니 지금처럼 결과는 이렇게 나온대요. 여기 보니까 소수점 몇 번째 짜리까지 나왔어요. 첫 번째 짜리까지 나왔죠. 그래서 얘는 두 번째 짜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첫 번째 짜리까지 그렇게 이제 반올림이 돼서 나타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숫자 2를 쓰게 되면 지금처럼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숫자 0을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소수점이 없어지죠. 없어지고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줘요. 그래서 1의 자리까지 그렇게 표시해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을 썼더니 어떻게 됐어요? 1의 자리가 없어지고 1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쓰면요. 마이너스 2를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는 1의 자리, 10의 자리가 없어졌죠. 없어지고 100원 단위까지 그렇게 이제 구해준 거예요. 지금 우리 문제에서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그 평균값을 반올림을 해서 100원 단위까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100원 단위까지 구해야 되니까 지금 요 자리에다가는 자릿수를 마이너스 2로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여기다가 1, 2, 3, 4, 5.678하고 그거를 입력할 게 아니라 요 자리에다가 이제 D 에버리지로 우리가 평균을 구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평균을 마이너스 2, 100원 단위까지 구해주세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함수 안에다가 함수점 삽입 한번 해보자고요. 함수 안에다가 또 다른 함수를 집어넣을 때는 수식 입력줄에서 해주면 돼요. 요 수식 입력줄에서 여기 컴마 앞에다가 우리가 그 dAverage라는 함수를 이제 여기다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걔를 이제 추가시킬 때는 지금처럼 함수가 삽입된 그 위치에다가 커서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여기가 이제 우리 이름 상자라고 했죠. 여기서 요 삼각형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고 나면 이제 함수 삽입할 수 있게 나오는데 지금 dAverage가 여기 있으면 선택하면 되지만 dAverage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함수를 추가하겠다. 얘를 눌러주면 됩니다. 함수 추가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함수 맙사가 이렇게 뜨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함수, 엑셀에 들어있는 모든 함수들이 ABCD 그 순서대로 쭉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D를 찾는다고 또 쭉쭉쭉 내려가서 이렇게 찾아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편한 방법이 여기다가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여기다가 DAVER 하고 몇 글자만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해당 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함수를 선택해 주고 확인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함수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dAverage라고 함수 이름 써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dAverage에서는 요 세 가지를 입력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거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써져 있죠.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얘 찍고 여기 설명을 보니까 데이터 목록,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냐, 그 데이터 목록 범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 보니까 필드하고 돼 있죠. 요 필드라는 거 찍어 보니까 목록에서 이제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가 됐든 아니면 그 레이블을 입력해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테리아, 얘요. 얘는 이제 조건 쓰는 부분이요. 해서 조건이 있는 그 부분에 셀 범위를 지정해라. 그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dAverage라는 걸로 이제 평균값을 구하긴 구하는데 어떤 거에 평균 구할 거예요? 이 전체 급여,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업무 구분이 여행 안내인 것들의 급여의 평균을 구할 거죠. 해서 여기 보니까 이제 업무 구분이 여행 안내다 하고 이곳에 이제 조건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업무 부분이 여행 안내인 거 찾아라 해서 좀 이따가 조건 쓰는 부분, 이 부분에다가 이 두 개 셀을 범위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업무 구분이 여행 안내인 거에 뭐의 평균 구할 거예요? 우리는 급여, 시간당 급여에 대한 그 평균을 구할 겁니다. 해서 요 두 번째 이제 필드라는 곳에다가 이 제목을 찍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 범위라 그랬죠. 데이터 범위는 지금처럼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잡아도 돼요. 어차피 요만큼만 있어도 우리가 이 평균값을 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잡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데이터를 다 잡아도 돼요. 근데 이 데이터를 다 잡아도 어차피 총급여 안 쓰잖아요. 계약 만료일 안 쓰잖아요. 근무지도 안 쓰고 계약일도 안 쓰고 근무 시간 얘도 안 쓰잖아요. 그리고 관리번호도 안 쓰잖아요. 안 쓰기 때문에 요만큼만 범위 잡아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베이스에 요 세 칸만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요만큼 데이터베이스 범위로 이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드요. 여기서 필드라는 거는 뭘 얘기한다? 뭐에 대해서 이제 dAverage 평균값을 구할 건지 그거요. 우리는 급여 시간당 얘에 대해서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얘가 들어있는 요 제목을 우리가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이요. 조건은 뭐요? 업무 구분이 여행 안내인 거. 해서 업무 구분이 여행 안내인 거에 대해서 급여 시간당 얘네들의 평균값을 구해라. 그거요. 그때 그 데이터들은 어디에 들어있다? 이 범위 안에 들어있다. 그거요. 그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왜 컨트롤 확인이 아니라 그냥 확인이요? 여기서는 지금 요 한 칸만 계산하는 거잖아요. 아까는 얘네들을 여러 칸을 전부 다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 칸에 전부 다 식을 똑같이 집어넣기 위해서 컨트롤 확인을 눌렀지만 여기서는 요 한 칸만 구하는 거라 그냥 확인 버튼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타납니다. 자, 지금 방금 우리가 사용했던 dAverage 이런 것처럼 앞에 이제 D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dAverage다, dsum이다, dcount다 그런 D로 시작하는 그런 함수들을 묶어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부 다 생김새가 다 똑같습니다.
해서 첫 번째 칸에서는 무조건 전체 범위, 데이터 범위를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칸에서는 계산할 그 열의 제목을 찍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서는 우리가 조건이 들어있는 그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조건을 내가 직접 써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들어있는 그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조건 범위로 요 두 개를 사용했어요. 근데 만약에 요 첫 번째 칸에 여행 안내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게 써 있었다면 우리가 이런 조건을 따로 작성해야 돼요. 그럼 문제상에서 지정돼서 나올 거예요. 조건은 어디다가 입력해라. 그렇게 나올 겁니다. 만약에 조건을 지금 L에 6번하고 7번 요 셀에다가 만약에 조건을 작성해라.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업무 구분이라는 거 복사해서 그 칸에다가 붙여넣고요. 그 다음에 여행 안내라는 거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네 둘이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조건을 굳이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문제를 뒤집어서 업무 구분이 IT 컨설팅인 그것들의 평균을 구해라. 이 업무 구분하고 IT 컨설팅하고 이 두 칸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우리가 조건 범위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IT 컨설팅을 조건은 어디다가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범위가 지정이 되면 그곳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조건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고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된 데이터 그냥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근무지 서울의 평균 근무 시간을 구해라. 정의된 이름 근무지를 이용해서 구하래요. 그리고 소섬 이하 한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때 이제 평균을 구할 때는 우리가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함수 이름의 에버리지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썸이프하고 카운트이프 이 두 개만 보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평균값을 어떻게 구하냐?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고 나서 평균 구한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하고 시험을 봤을 때 그때 평균값을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가 총점을 구해주고 총점을 뭘로 나눴어요? 과, 목, 수로 나눠줬죠. 그렇게 해서 우리 평균 구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썸이프라는 걸로 썸이 이제 합계 구해주는 거죠. 이 썸이프라는 걸로 합을 먼저 구해줘요. 합을 먼저 구해주고 그리고 카운트이프라는 게 이제 개수 구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는 거에 개수를 셉니다. 개수를 세고 나서 그 합을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평균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평균값을 그렇게 이제 구해주고 뭘 하래요?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해라. 앞에서는 우리가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100원 단위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가 안 나왔죠. 그러면 이제 함수를 이용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함수 이용하지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나오면 한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고요. 지금 얘는 이제 근무 시간의 평균 구하는 거예요. 근무 시간이라고 지금 여기 있죠. 얘네들의 평균을 다 구해주는 게 아니라 근무지가 뭐인 것만 서울인 것만 해서 근무지가 서울이다. 그러면 지금 서울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해서 요 5라는 거, 요 6이라는 거, 요 세 개에 대해서 이제 평균값을 구해라.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썸이프를 이용해서 우리 합부터 먼저 구해보자고요. 썸이 이제 합을 구하는 건데 거기 이제 if가 붙었어요. if가 붙으면 이제 우리가 조건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썸이프를 쓰는 거고 카운트는 원래 개수를 세는 건데 거기에 if가 붙었죠. 그러면 이제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의 개수를 구해라 그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썸이프를 쓸 거니까 썸if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썸if i까지 썼더니 썸if가 나왔고 거기서 이제 탭 버튼을 누르게 되면 썸if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수식 입력줄 앞에 fx 얘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썸if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이 썸if라는 곳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가지를 입력하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자, 첫 번째 거요. 첫 번째 거 레인지하고 돼 있는데 얘는 이제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그 셀들을 입력해라 그거예요. 지금 우리 조건은 뭐예요? 서울 찾는 거죠. 서울. 어디서 서울 찾는 거예요? 지금 이 범위에서 우리는 서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만큼 이제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만큼 범위를 쭉 잡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 때 지금 이 범위를 우리가 근무지라는 걸로
이름 정의했습니다. 해서 여기다가 바로 그냥 근무지 하고 써도 돼요.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근무지라고 쓰게 되면 그 데이터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있다.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근무지라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 해당 범위를 우리가 전부 다 범위 잡아도 돼요. 이렇게 쭉 범위를 잡아도 근무지라고 그렇게 뜨죠. 이름 정의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무지에서 뭘 찾아라. 여기가 이제 조건 쓰는 부분이죠. 뭘 찾아라. 서울 찾아라. 서울은 이제 문자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서울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sum range하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합계를 구할 그 범위. 어디에 있는 거에 합계를 구할 거냐? 그거요. 우리는 근무 시간에 합을 구할 거죠. 그래서 근무 시간이 들어있는 이 범위들을 쭉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들을 쭉 잡아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썸이프 하나 끝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이요. 확인했더니 16시간이래요. 지금 여기 서울 6시간 맞죠? 그리고 5시간 서울, 그리고 5시간 서울이요. 해서 합이 16시간.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식을 써야 됩니다. 이거 나누기 뭘 해라? count if. 개수로 나눠서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다가 count if 하고 쭉 계속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count if 하고 써주고, 그 다음에 또 fx 얘 누르면 되죠. 여기 count if라는 요 함수 마법사 볼 겁니다. 그래서 얘요. 해서 count if는 지금처럼 함수 마법사를 보니까 두 가지 값을 입력하래요. 여기 첫 번째는 이제 range하고 써져 있고, 두 번째는 크리테리아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뭘 쓰는 곳? 조건에 맞는 그 셀의 수를 구하려는 그 셀의 범위입니다. 범위 입력해라. 어디에서 뭐 찾을 건지 그거 쓰라고요. 해서 어디에서? 우리는 근무지라는 곳에서 뭘 찾겠다? 서울을 찾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조건 쓰는 부분에다가 서울이라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평균값은 5.33333 하고 쭉 나왔는데, 지금 문제에서 시킨 게 소썸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해라. 여기서는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함수를 쓰지 않고 소썸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래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 여기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표시 형식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릿수 늘림, 자릿수 줄임이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썸 이하 한 자리까지만 표시되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요 아이콘이 우리 자릿수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릿수 줄이고 줄여서 소썸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나타나게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두 번째로 높은 급여를 구해라. 두 번째로 높은 거 구하래요. 그때 이제 라지라는 함수를 이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이 지금 여기다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높은 급여 구해라. 그겁니다. 그때 이제 라지라는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라지라는 함수 이제 써보자고요. 그래서 는이라고 써주고 라지라고 써주게 되면 이렇게 LA만 써도 라지가 나오죠. 그럼 탭 버튼 눌러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요 fx 수식 입력 줄여서 fx 얘요. 여기다가 지금 array하고 k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요 array에는 이제 배열 범위 잡아라 그거요. 데이터의 범위 잡아라. 그리고 요 k가 뭐냐? 요 k는 k를 찍어 보니까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것인지 그걸 지정해라 그거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높은 급여를 구할 거니까 요 어레이에다가 이제 뭐 잡아주면 돼요? 요 급여 잡아주면 되겠죠. 요 급여에서 몇 번째로 큰 값 구해라? 두 번째로 큰 값 구해라. 그래서 지금 급여가 쭉 들어있을 때 그때 두 번째로 큰 값은 얘다. 그리고 72,000원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3이라고 쓰게 되면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줄 거고요. 여기서 내가 1이라고 쓰게 되면 제일 큰 값을 구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급여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지금처럼 2라고 그렇게 써주면 됩니다. 요 라지랑 비슷한 게 우리 스몰이라는 함수도 있어요. 스몰이라는 거는 이렇게 똑같이 범위 잡아주고 이제 몇 번째 그것만 찍어주면 되는데, 스몰의 뜻 자체가 이제 작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스몰이었다면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 구해라. 만약에 여기다 3이라고 썼다면 이 범위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 구해라. 만약에 여기다가 1이라고 썼다면 이 범위에서 제일 작은 값 구해라.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라지하고 스몰하고 같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라지 스몰 말고 맥스하고 민이라는 그런 함수도 있어요. 맥스 민은 최대값 최소값 구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라지라고 써주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이제 72,000원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요. 6번 문제는 보니까 근무지 구하래요. H14번 셀에서 선택한 그 이름에 대해서 근무지를 구하시오. 그때 이제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엑셀로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다 이제 근무지를 구할 건데 요 앞에 H14번에 지금 이우주하고 들어있죠. 이우주라는 그 사람의 근무지가 어딘지 그게 이제 나오게. 지금 얘는 이제 경주죠. 경주니까 경주가 나오게 그렇게 만들래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아까 유해성 검사 규칙 걸어놨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만약에 김나라를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김나라의 근무지가 여기 나타나게. 김나라의 근무지는 서울이죠. 그래서 서울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일단 함수 이름 먼저 쓰자고요. VLOOKUP 하고 이렇게 세 글자 썼더니 VLOOKUP이 나오네요. 탭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FX 눌러서 우리 함수 업사 키자고요. 자, VLOOKUP 함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V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여기 함수 설명 보니까 배열의 첫 번째 열에서 값을 검색을 한대요. 검색을 해서 지정한 열과 같은 행에 그 들어있는 데이터를 돌려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김나라가 지금 제 거는 선택이 돼 있으니까 요 이름들 중에서 김나라를 찾아요. 찾아서 그 사람의 근무지 서울을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칸에 보니까 룩업 밸류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찾는 값이요. 찾는 값은 우리 어디에 들어있다? 요 H14번 이 셀에 들어있는 거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찾아라 라고 이만큼 범위를 잡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범위를 잡을 때 지금 이만큼의 범위를 잡아서 첫 번째 이 열에서 내가 지정한 그 이름 찾아라. 이름 찾아서 근무지 갖다 달라.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여기서 내가 이제 참조 범위를 잡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잡아도 돼요. 어차피 얘하고 얘는 아예 쓰질 않을 거잖아요. 안 쓸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예 범위에서 빼도 됩니다. 근데 이 범위를 잡을 때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잡으면 안 돼요. 왜? 아까 우리 설명에도 봤듯이 첫 번째 열에서 값을 검색해요. 나는 이제 이름을 검색할 거니까 이름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잡아줘야 돼요. 해서 지금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아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COL 인덱스 넘버 하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열 번호 찍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금 범위 잡은 곳이 지금 이름부터 시작해서 총 급여까지 전부 다 이제 범위를 잡아줬습니다. 이 범위에서 이 H14랑 똑같은 걸 찾아라. 똑같은 걸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올 거냐. 그 열 번호 우리가 찍어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잡은 범위는 이만큼이고 여기서 첫 번째 열에는 요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있죠. 두 번째 열에는 급여가 들어있고요. 세 번째 열에는 우리 근무 시간이 들어있고 네 번째 열에는 우리 계약일이 들어있고 다섯 번째 열에 근무지가 들어있죠. 우리는 근무지를 가져갈 거죠. 그래서 여기 컬럼 인덱스 넘버를 5하고 그렇게 써주면 됩니다. 내가 범위 잡은 곳에서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 5하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 룩업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 값을 이 H14번에 들어있는 거를 이 참조 범위에서 첫 번째 열에서 이제 찾긴 찾는데 그때 이제 옵션 써주는 거예요.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라.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근사값을 찾아라.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사값을 찾아라 라고 할 때는 이 레인지 룩업이라는 거를 우리가 빈칸으로 둬도 되고 요 자리에다가 true라고 써도 돼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100% 일치하는 걸 찾을 거예요. 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라고 해서 false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쓸 수 있는 거는 true하고 false가 있는데 true는 이제 근사값 찾는 거고 false가 우리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그거 찾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다 채웠으니까 이제 확인 버튼이요. 그랬더니 김나라는 근무지가 서울입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김나라 지금 서울 맞죠? 해서 서울하고 나온 거고 여기서 요 앞에서 내가 이름을 만약에 김호영을 찍었습니다. 해서 김호영이라는 사람은 근무지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그래서 서울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요 이름에서 정미주라는 사람을 찍으면 뭐가 나와요? 대전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이름에서 장영수라는 사람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장영수의 근무지는 어디예요? 광주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우주를 찍으면 이우주는 어디에서 근무한다? 경주에서 근무한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니까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급여 셀이 있죠. 그 급여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을 최소값, 최대값으로 그렇게 이제 적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해서 지금 문제에서 이제 조건부 서식이라는 걸 집어넣는데 조건부 서식이라는 거는 서식을 집어넣긴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것만 서식 집어넣어라.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서식을 집어넣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시간당 급여 있죠. 그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을 최대값, 최소값 그걸로 이제 적용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부분에다가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의 데이터를 범위 잡고 이제 조건부 서식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범위 먼저 쭉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이제 조건부 서식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이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 스타일 적용해라 그랬으니까 데이터 막대로 들어가고요. 거기서 이제 기타 규칙을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규칙을 내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해서 기타 규칙을 선택하고 나면 새 서식 규칙을 만들겠다. 그겁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시킨 게 최소값, 최대값으로 적용해라 그랬으니까 종류를 최소값이 자동, 최대값이 자동으로 돼 있는데 얘네들을 최소값은 최소값으로, 최대값은 최대값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시킨 게 녹색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색에서 우리 녹색을 찍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녹색이라는 거 선택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요 데이터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이 8만 원이죠. 그래서 8만 원은 지금처럼 꽉 차게 그렇게 보이는 거고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최소값이 54,000원이요. 그래서 54,000원에는 아예 얘가 최소값이기 때문에 막대가 하나도 표시 안 된 거. 이 두 개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비율별로 이제 초록색을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준 겁니다. 요게 이제 조건부 서식이요.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 스타일 이용하는 방법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전부 다 우리가 1작업이 싹 다 끝났습니다. 1작업이 다 끝나고 났더니 지금 여기 계약 만료일이 됐든 총 급여가 됐든 이런 것들을 계산했더니 여기 열 너비가 더 넓어졌죠. 아까는 이 결제란이 옆에 툭 튀어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넓어졌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까지 다 끝내고 요 결제란 있죠. 결제란을 요 자리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놔두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요 사이도 좀 떨어졌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해주면 끝이요. 그러면 이제 1작업이 끝났으니까 우리 이제 저장이에요. 저장할 때는 이 디스켓 모양만 눌러주면 된다 그랬어요. 또 이 디스켓 모양 누를 때 한 번만 누르지 마세요. 한 번 누르다 실수로 잘못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누르세요. 여러 번 눌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1작업 마무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ITQ 시험 볼 때 우리 엑셀에서는 이 1작업 문제 푸는데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서식 지정할 것도 많고 계산할 것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그만큼 이제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특히 함수요. 여기서는 이제 엑셀은 함수가 꽃이에요, 꽃. 그래서 함수만 잘하면 문제를 빨리빨리 금방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공부는 여러분들이 꼭 별도로 하셔야 돼요.